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수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수동은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동네이고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평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수동이 빠르게 변화했고 최근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기대치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성수동의 모습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성수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 4월 달에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자금을 더 보태가지고 성수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 5년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늘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성수동의 지리적인 입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은 성수동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상 도심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치상 3대 도심인 강남, 광화문, 용산을 연결하는 원 안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에 접해 있고 광화문, 시청, 용산, 여의도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수동은 한강과 서울숲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접근이 아주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88도로와 강변북로를 통해서 서울 전역을 빠르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은 압구정동, 한남동, 반포동, 동부 이촌동과 함께 한강변의 최고의 주거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동에는 서울숲 공원이 있어서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철 2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어서 교통 여건이 매우 탁월합니다. 시청과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을 짧은 시간에 오갈 수가 있습니다. 소위 그 입지가 깡패다, 준 강남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동네입니다. 두 번째로 성수동의 구역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수동은 준공업지역과 전략정비구역,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서울숲과 주변의 상업지역으로 세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구역은 토지 용도가 다르고 개발 방향도 확연하게 다르지만 서로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공업지역입니다. 중공업지역은 전철 2호선을 중심으로 상하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공업지역은 서울에서 성수동 외에 영등포, 가산, 구로공단도 해당이 되는데 장점은 법상 용적률이 400%에 달하고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성수동의 중공업지역은 공장과 창고 부지가 많고 주택, 상가, 업무용 건물이 공장 사이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공장이나 창고 부지에는 주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성수동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15층 이상의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20개 이상 집중적으로 들어섰습니다. 관심이 많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분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식산업센터는 공해나 소음을 유발하지 않은 제조업, 정보통신, 연구개발, 디자인 업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 또는 공장을 말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판교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건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자동차 수리, 기계, 인쇄, 수제화 공장이나 창고가 이런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뚝섬역 남쪽으로는 A1 센터, 영창 디지털 센터, M타워, 서울수 포류, IT시티, 헤이그라운드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뚝섬역 북쪽으로는 AK밸리1, 아우스디, 스페이스타워, 동진 IT 등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성수역에는 남쪽으로 SKV1, 현대테라스타워, 블루스톤, AK밸리2, 더리브드 세종 타워가 들어섰고, 화양 사거리에는 SKV1, 태영 대시양 공장 등 수도 없이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그 결과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에 거리에 직장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초역세권은 이미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섰고, 여기서 다소 떨어진 곳에 공장 창고가 현재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 매물이 많이 나오질 않아서 대형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은 지식산업센터의 거래가는 평당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입니다. 월 임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평당 5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입니다. 5년 전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분양 가격이 평당 1,150만 원에 불과했지만은 주택 규제와 부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는 2천만 원 이상으로 분양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 임대 수익률이 3% 초반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수동은 공실 우려가 없고 지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중견기업들의 사업 용도의 실수요가 많고 주택 규제 이후에 투자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여전히 투자에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공업 지역 내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주택 및 상가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장과 혼재되어 있어서 주변이 깔끔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의외로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수역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성수동 카페 거리에는 대림창고, 자그마치와 같은 유명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화 매장이 많은 연무장길과 찾아가기 힘든 그 이면 골목까지 개성이 넘치는 작품 같은 카페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그 카페 외에도 이 중공업 지역에는 대형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마트 본사, 트러스턴 자산운용, 블루바틀, 메가박스 영화관, 끌리오 코스메틱, 헤이그라운드, 캐렌독 등 그 개성이 넘치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은 공장, 창고, 상가, 주택의 가격은 땅값 기준으로 평당 7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입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 골목에 있는 주택은 평당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전략 정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 전에 오세훈 시장 당시에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서 합정, 이촌, 여의도, 압구정 등 성수동 5군데를 50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전략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4군데는 다 철회를 하고 현재는 성수동만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를 50층 고층으로 짓는 대신에 한강에 인접한 부지를 기부 체납해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강변북로를 지하화해서 한강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면적은 1지구가 19만 제곱미터, 2지구가 13만 제곱미터, 3지구가 11만 제곱미터, 4지구가 9만 제곱미터이며 공급 세대수는 8,249세대입니다. 4개 구역은 모두 그 조합 설립을 마치고 서울시에 사업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는 한강변 35층 규제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강변북로 지하화
생활화와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통합 개발해야 된다는 그 이유로 사업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임 오세훈 시장이 출발을 해서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발 완료 시 거의 대부분의 세대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넓은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주거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프 아크로 리버빌 수준의 가격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매물을 살펴보면은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은 토지 지분 7평에서 20평대 매도 호가는 16억 원에서 22억 원 수준입니다. 소형 지분은 매물이 거의 없고 12평에서 20평대의 대형 지분의 매물이 대부분입니다. 단독과 다가구 주택은 25평에서 50평까지 다양한데 매도 호가는 20억 원에서 30억 원 수준입니다. 평당 가격은 1구역이 6천만 원에서 8,500만 원, 2, 3, 4 구역이 5천만 원에서 8,500만 원 수준입니다. 강변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이 30억 원대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억 상당을 투자했을 때 그 투자 수익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완공 시까지 10억 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월 21일 서울시가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등 24개 아파트 단지, 여의도 16개 아파트 단지, 목동 14개 아파트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해당이 되는데 총 4.57제곱미터입니다. 구역 지정의 효과는 4월 27일 날 발효가 되고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이긴 하지만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실수요자에게는 투자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서울숲과 중랑천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주택가였는데 서울숲이 개발된 이후에 현재는 하루가 다르게 카페, 맛집, 공예점 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도로에 접한 도로는 80% 이상, 골목 사이에 있는 주택은 30% 이상 상가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공휴일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성수역 아래쪽이 대표적인 카페 거리였는데 지금은 이 지역이 메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서울시는 이 지역을 서울숲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상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구역을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구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계획구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성동교 남쪽에 있는 성수동의 초입에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으로 수년 동안 사업을 이어오다가 드디어 전체 부지 매입에 성공해서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지 옆에 뚝섬 유원지가 있어서 일대의 경관이 다소 거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동구에서 이 유소지를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로 개발하게 되는데 연면적이 5,589,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 2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실내 풋살장, 보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어린이집, 초등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의 문화복지 시설들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활성화 가로변 구역은 상가 업무용 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에스콰이어가 있었던 소위 이승엽 건물이 유명하죠. 세 번째로 혁신 공유거리변은 카페, 공예점들이 꽉 차 있습니다. 카페 거리의 핵심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바탕 구역은 특별한 명칭이 없는데 1, 2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은 고밀도 고층 개발이 목적이지만 이 구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에 상가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로 연접 비율, 건축물 투평 수용 면적의 50% 이하로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를 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고 붉은 벽돌 및 지정 재료 및 지정 색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공공보행 통로를 확보하여서 상가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사항 외에는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사성,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은 일반적인 관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1, 2종의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토지 용도에 따라서 건축 행위를 하면 됩니다. 획지별로 개별 또는 공동 개발이 가능하나 지나치게 큰 규모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대부분 상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평당 가격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번째로 서울숲과 주변 상업지역입니다. 서울숲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갤러리아 폴에 아크로포레스트가 들어서 있고 향후에 부영 호텔,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전략정비구역 옆에 있는 트리마제와 함께 서울에서도 최고급 아파트에 속하는 지역이죠. 서울숲은 약 30만 평에 달하는데 경마장을 이전한 부지에 숲을 조성한 공원입니다. 한강과 중랑천, 응봉산에 접하고 전철 2호선과 분당선을 통해서 접근성이 탁월하여서 서울 시민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서울숲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현재 3표 레미콘 부지는 2022년도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오페라하우스 또는 수변공원을 건립하고 서울숲 내에 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갤러리아 폴의 옆에 저이용 부지를 이용해서 도서관, 체육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서울숲 활용 공간을 지금보다 더 넓히고 뚝섬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또한 응봉역에서 서울숲까지 보행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숲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성수동만이 가지는 기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수동은 연예인이 많이 투자하거나 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승엽, 권상우, 하지원, 이시영, 인순이, 김수연, 한혜슬이 투자하거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서울숲이나 동네에서도 신기하게 가끔씩 연예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 기획사도 들어와 있는데요.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일찍이 자리를 잡았고 SM 엔터테인먼트가 성수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지형적인 특징으로 성수동은 평지이고 도로가 넓습니다. 당연히 도시 형성과 토지 가격 면에서 유리하죠. 서울은 평지가 많지만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성수동은 전형적인 평지에서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하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보다 학교가 많습니다. 성수동의 학교는 평범합니다. 경동초등학교가 초등학교 중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알려진 정도이고 학군은 일반적인 학군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각급 학교가 10개나 있어 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높은 빌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략정비구역이 정비가 되면은 당연히 교육 여건도 크게 향상되리라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수동의 문화입니다. 성수동 강남의 화려하고 세련된 거리 분위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정비가 잘 된 강북의 거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차별화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좀 거창하게 성수동의 문화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성수동에는 다양성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세련되고 멋있는 고층 빌딩이 많지만은 그 옆에는 또 6, 70년대에 느낄 수 있는 낡은 것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상가 옆에 그 복잡한 곳에서도 옆에는 공원이 있고 벤치가 있습니다. 또 분위기가 뭐 위압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고 왠지 그 만만한 곳이라고 느껴집니다.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공존하고 또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공존하는 그 편안함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독특한 그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동은 초반에 개척자적인 사람들이 도전해서 독특한 캐릭터의 카페, 공방, 수제화, 먹거리 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상업적이긴 하지만은 건물 외벽과 인테리어에 스토리와 의미를 부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죠.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체인점이 독식하는 획일화된 상권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빨간 벽돌 건물을 장려해서 그것이 성수동의 색깔이 되고 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문화회관, 디뮤지엄, 서울숲 야외 공연장이 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발표회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삼표 레미콘이 2022년도에 이전할 예정인데 이를 포함하여 서울숲은 더욱더 레저와 문화공간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거대한 시설은 없지만 그 자체가 예술적인 색채를 띄어가면서 성수동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의 상권은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과 같이 반짝이다 침체되는 곳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수동은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직장이기도 하고 편안함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수동의 활발한 상권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수동에 대한 입지와 주의 특징에 대해서 각종 자료와 제 생각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성수동의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해 왔고 그래서 강남 못지않게 비싼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높은 가격 수준에도 불구하고 성수동은 중심지로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곳이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향후 주택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되면은 부동산 시장은 질적인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수동은 충분히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되어 성수동에 대한 투자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